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저녁 5시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는데요. 전부 언론들 보면요. 언론들 보면 이제 자,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할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데 대통령 탄핵은요. 제적 3분의 2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200명이 직접 찬성을 해야 되는 가장 이제 요건 중에 가장 어려운 요건 중에 하나죠. 개헌하고 똑같습니다. 탄핵이. 보통은 이제 우리 법률안 재의결할 때는 그냥 과반 출석해가지고 출석 중에 3분의 2만 되면 되는 거죠. 이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꼼수로 김건희에서 특검법을 묶어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 탄핵은 200표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이 아예 불참해버리면 200표가 안 되잖아.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참하면.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러 들어오라고 김건희에서 특검법을 깨워붙이면 야, 너가 표하러 안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과반 출석에 3분이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꼼수로 대응하는 건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꼼수에는 더 큰 꼼수로 대항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김건희사 특검법을 10일 있다가 7일 땡기고 막 시간을 7 다시 땡기고 또 이게 촛불하고 연계시기를 다시 막 이렇게 꼼수를 연달아 쓰잖아요.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도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이거는 허용되는 전략입니다. 아니, 기주대첩에 강감찬 장군이 물 막았다가 물을 확 트면 이게 범죄입니까? 이거는 허용되는 전략입니다. 기반한 전략에 살수대첩이나 기주대첩이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전략하면 되느냐고요. 그냥 대통령 탄핵은 이게 안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게 들어가는 자는 배반자야. 공개적이니까 안 들어가면 돼. 들어가는 자는 배신자란 말이에요. 다 아니까 찬성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영원히 이제 우파 진영에는 발을 못 붙일 겁니다. 이재명이 안 들어가야지, 탈당해서. 이재명이 똘마리로 가야지. 안철수 조경 때 이재명한테 가라 빨리. 이제 못 붙일 겁니다, 발을.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할 때는 들어가야죠. 표결 순서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투표로 반대해야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또 이게 또 방법이 있어요. 국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를 받아. 종이를 받아야 되잖아, 투표할 때. 근데 기표소에 들어가는데 기표소 하얗게 커튼처럼 기표소에 들어가서 표를 찍어서 예찬을 하며. 왜? 비공개니까. 그러면 이게 종이 받아서 기표소에 안 들어가면 돼. 종이 받아서 그대로 하며 여면 전부 이게 무효표지. 다 무효표지. 그러니까 이제 출석은 됐잖아. 3분의 2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허용되는 전략입니다. 찬성하려면 기표소 들어 찍으란 말이야. 누군지 알면 끝까지 추적해서 배신자로 우리는 이게 응징하겠다는 거지. 저는 이런 게 전략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막을 방법이. 그런 추경호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믿고 맡겨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하나 더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나 개신당에서는 100% 다 이게 찬성표가 나올까?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감사원장 탄핵, 그 다음에 이창수 검사 탄핵 봤죠? 제가 다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 100%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이창수가 좀 적고, 또 이게 조상훈, 최재훈 다 틀리죠? 몇 표씩. 이창수 185표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무기명인데. 그 중에 실수로 무효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실수를 가장한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실수하겠어요? 전부 이게 무효표라는 거는 반대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표 던지면 또 색출하려고 난리치니까 실수를 가장해서 무효표를 살짝 만들어 놨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효가 꼭 3-4표씩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논다? 저는요, 민주당에 반 이재명 세력이 많아요. 지금 김경수가 들어왔죠, 급히. 근데 김경수도 이재명이 지금 선거하면 이재명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재명이 특검 열차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 지금 선거하면.
그러면 이게 반 이재명 의원들이 아무리 비명 행사시기도 반 이재명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재명이 구속 동의안할 때 통과된 거 보시면 알잖아요.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이재명이는 못 보겠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서 반대표가 저는 놓을 수 있다. 특히 무효표를 가장한 반대표가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 이재명이 아직 많아요. 왜 아무리 비명 행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당도 고민스러울 거야. 겉으로는 다 찬성하죠. 개신당도 겉으로는 찬성하는데, 근데 이번에 대선하면 이준석이가 나이를 제가 봤어요. 나이 봤더니 85년생이야. 딱 올해 2050년이니까 딱 40 넘어야 대통령이 오잖아요. 근데 뭐 3월달인가 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조기 대선에도 이준석이가 출마 자격은 40은 돼요. 근데 딱 40 간 넘어서 바로 논다? 이게 가능하고, 또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길 수 있나요? 이준석이가 못 이기죠. 차라리 이준석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재판에가 날리자. 이재명이는 좀 있으면 3개월만 있으면, 오늘 제가 선거법 배당된 거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재명이 일단 난리 놓자. 그 다음에 2년 뒤에 뭐 내가 나가든, 나 그때 42살이다. 나 42살이다. 이러면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나 개신당에서도 이게 지금 바로 대선하면 이재명이 재판이 올 수도 없다면서 이재명이 출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판은 또 그것도 국가적 비상사태죠. 피고인이 출마하면. 그래도 이게 막 출마하면 혼란이 오니 차라리 우리 몇 달 뒤에, 한참 뒤에, 한 1, 2년 뒤에 대선하면 이재명이 그때 재판으로 날아가지 않냐. 선거법이 곧 날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조기 대선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저는 있다 봐요. 있다 봐요. 역대에도 이게 만장일치로 무기명 투표에서 100% 일사단결 만장일치 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게 물론 그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봐요.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민주당이나 개신당에서도 이재명이 그 대통령 바로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재명이 한 6, 7개월이면 날아갈 텐데, 선거법. 6, 7개월이면 날아갈 텐데 말랑 미리 하냐. 날아갈 텐데. 이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탈표가 놓을 수 있다. 이번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5시에 저는 상당히 오히려 이게 좌파 야권에서 깜짝 놀랄 만한 또 이게 표결 결과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무기명이니까. 반 이재명 세력이 많단 말이야. 또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하는 게 희망이 없거든. 일단 이재명이 난리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표가 나올지 한번 이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추경 원내대표 전략하에 100% 막아내야 된다. 오늘 대통령의 정말 이게 솔직한, 담백한 이런 게 또 해명 사과, 또 이게 해명 성명도 지금 10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따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여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국민의힘 의원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재명 한데 대통령직을 헌납하면 안 돼요. 사법에서 다 없애고. 따라서 이게 일치단결해서 이번에 반드시 탄핵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